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저희들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의 지금 현재 글로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인 SNU 유니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손님은요, 우리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체인 라이트닝 컴퍼니의 우리 장성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체인 라이트닝 컴퍼니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체인라이팅 컴퍼니 대표 장성수입니다. 네, 저희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초간단 충전 솔루션과 그와 긴밀하게 연결된 플랫폼을 같이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충전이라고 하는 서비스, 뭐 요즘 되게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체인 라이트닝 컴퍼니를 대표님이 시작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도 좀 궁금한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 그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로톡이라는 회사에서 법무팀장이자 이제 신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랫폼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 그 회사에서 근무할 때 대표님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의미 있는 그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의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사실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를 필두로 이제 사실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모빌리티 시장에서 뭔가 스타트업을 창업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시장에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을지 그쪽을 리서치하다가 전기차 충전에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뭐 아까도 뭐 로톡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표님도 실제로 법률 쪽에 이렇게 종사하셨던 분인가요? 네, 저는 이제 그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 로톡이라는 이제 플랫폼 운영하는 로잉 컴퍼니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아, 근데 변호사님이 갑자기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뛰어들었다고 하면 네, 딴 분들이 굉장히 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할까 네, 이렇게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아까 아직도 전기차 이 충전 시장이 아직도 이렇게 불편함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실제로 대표님 생각하실 때 가장 불편한 게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가장 불편한 점은, 전기차 충전기가 현재 아직 그 수가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전기차 유저인데, 실제로 저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기차 그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원하는 그 시점에 그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도 이제 뭐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충전소라고 하는 곳은 네, 쾌속 충전을 해주는 곳이라서 네, 네, 뭐 어떤 브랜드들이 특별히 운영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자동차 네, 브랜드들이 운영하기도 네, 하고 아니면은 쾌속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긴 한데 네, 이제 거기는 좀 집에서 멀거나 가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러면은 약간 집에서 충전하기를 특히 이제 퇴근 이후에 잠자는 시간 동안 충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폰하고 전기차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낮 동안에 쓰시고 사실 주무실 때 이제 충전기를 꽂아 놓고 그렇게 이제 주무시는 그런 것처럼 전기차 또한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셔서 주차를 하신 뒤에 충전기를 연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그때까지가 이제 충전이 되어 있으면 그게 가장 편리한 이제 충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뭐 자기 전용 뭐 주차면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완속 충전기를 그냥 갖다 꽂으면 전기요금 자기가 쓴 만큼 또 부담하면 되니까 네, 네. 되는데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네. 아파트 시장의 그 전기차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차 충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네, 현재 그 아파트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들이 종종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라고 흔히 이제 그 차지 포인트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그런 사업자들이 실제로 설치를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아파트 측에서 충전기만 사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흔치 않고 대부분은 외부에 있는 제3자가 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그 충전기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네. 전체 주차면의 2% 정도는 의무적으로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갖춰야 된다. 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700세대 좀 되는데 그럼 한 34면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4면 정도면은 뭐 충분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뭔가 불편하고 그런 게 여전히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사실 34명까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2% 의무 면수는 이제 2025년까지 의무화된 그런 부분이라서 아직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전기차 충전 의무 구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충전 의무 구역을 설정으로 인해서 사실 내연기관차 유저와 전기차 유저가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많은 아파트들 일단은 관망세로 2025년에 진짜 어떻게 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그것을 가장 큰 이유로 빨리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만약에 34대가 실제로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가 34대가 되는 시점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시점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 같아서 2025년 이전에 사실 전기차의 수는 34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것 같아서 사실 유저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대표님 말씀 중에 의무구역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의무구역이라는 게? 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의 가격이 사실 조금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0만 원 가까이 그런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 사실 충전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충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공간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보조금의 요건으로 들어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 공간이란 거기서 이제 전기차 외에 다른 내연기관차라든가 혹은 충전을 하고 있지 않은 전기차가 거기에 주차를 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충전 방해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충전소 같은 개념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 한다든지 네. 아니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파트 주민들 간에 약간 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많이 발생하고 있다, 네, 지금 네, 현재. 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풀려고 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충전 사업자들이 사실 보조금 없이 충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실 환경이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전기차 충전기의 가격을 최대한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으로 보조금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솔루션이 그럼 뭔가요? 저희는 이제 초간단 그 콘센트형 충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콘센트하고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점은 사실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존의 콘센트에다가 그 계량기와 그리고 블루투스 모뎀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흔히 생각할 때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어차피 전기를 쓰는 건데 220V 콘센트만 있어도 물론 속도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전기차 충전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20V 즉 한 3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충전을 200만 원짜리 충전기를 달아서 충전을 하게 된다는 게 사실 저희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간단 충전기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아마 기사가 나가고 아마 보시면은 초간단 충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제 나올 텐데.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원 콘센트가 충전기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충전 그 콘센트가 있으면 거기에다 그냥 저희 걸 적용하면은 바로 충전기로 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도 아직까지도 그 콘센트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가
콘센트를 어떻게 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이슈가 있는 건가요? 네, 분전반에서 실제로 이제 전선을 빼와서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우리 바람대로라고 하면은 벽면에 붙어 있는 주차면에는 네. 모든 콘센트를 다 설치할 수 있고 네네. 거기를 다 충전 어떻게 뭐 스테이션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장기적으로는 그 모든 주차칸에 사실상 전기차 충전 그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과금은 자체에 계량기가 들어있어서 그 계량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 쓴 만큼의 요금을 계산해서 네, 저희가 과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블루투스로 그 콘센트와 충전을 하는데 콘센트가 가지고 있는 그 콘센트가 가지고 있는 계량기에서 쓴 양을 측정을 해서 앱의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과금량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용자는 그 콘센트하고 차에 연결할 수 있는 플러그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런 비상용 케이블을 전기차를 사면을 모두에게 주었는데 지금은 모두에게 주는 정도는 아니고 옵션 정도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케이블을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를 하면 어차피 뭐 완속 충전인데,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하나 완속 충전인데 네, 네, 그 꽂을 수 있는 데를 뭐 플러그형으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콘센트형으로 만들어서 네, 최대한 많이 꽂아서 맞습니다. 쓰게 만들어주고 네, 뭐 어차피 천천히 뭐 네, 정해진 그러니까 전기 용량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죠? 네, 뭐 갑자기 그 전기 용량을 늘리지는 않을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나눠서 쓰자. 네, 그 대신 네. 많이 편리하게 쓰자.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런 모델을 제가 이제 뭐 그 심사나 뭐 이렇게 투자 검토를 하다 보면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좀 우리의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보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빠른 경쟁사들이 이미 존재하고 굉장히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100억대 이상의 매출을 현재도 지금도 확보하고 있고요. 유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콘센트형 충전기에 대해서 니즈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완속 충전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콘센트형 충전기들이 사실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해서 그런 콘센트형 충전기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기차 유저로서 사실 완속 충전기도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런 콘센트형 충전기의 그 뭐랄까 저렴함과 그리고 간소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콘센트형 충전기를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콘센트형 충전기를 조금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컨셉의 스타트업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 서로가 뭐 이렇게 뭐 많이 우리가 낫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영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 영업 상대는 뭐 우리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딱 아파트 관리실이 딱 생각이 나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나보시면? 맞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실제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유저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저희는 그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쪽에서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귀찮아 하시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그 유저들로부터 충전기의 부족을 많이 호소당한 그런 아파트에서는 빨리 전기차 충전기를 깔아야 된다고 약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또 재밌는 점은 콘센트형 충전기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조금 더 고급 아파트에서 굉장히 슈퍼카가 많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서 또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기차를 좀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보조금으로 해서 좀 싸다고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좀 약간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데 네. 저희들이 그러면 주된 뭐 영업 타겟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입니까?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는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 순으로 따지면은 서초, 강남, 여의도, 송파 순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재까지는 영업을 주로 서초, 강남, 송파 위주로 영업을 수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기차 충전기 한 대당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전기차 유저가 그만큼 많기도 하면서 또 서울까지 직장을 서울에서 다니고 있어서 서울까지 일정한 출퇴근 거리가 필요한 그런 유저들이 많이 사는 경기도권 아파트를 먼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우리 뭐라고 좀 약간 성과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영업의 타겟을 바꾼 지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이쪽으로는 본격적인 영업을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경기도권, 제가 경기도권인데 저 네. 분당 사는데 네. 그러면 분당 이런 데가 아주 뭐 딱 타겟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 뭐 아파트 관리소 사무소 만나면서 네. 저희 뭐 어떻게 보면은 전기 플러그형 전기 충전에 대해서 네. 지금 열심히 설파를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업이 됐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수익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아까 그 아파트마다 설치해 주는 사람들이 따로,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건가요? 두 가지 모두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의 이제 충전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CPO들, 충전 사업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1차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대표님이 예상하시기에 이제 뭐 영업 대상을 바꾼 지가 지역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언제쯤이면은 저희 거를 해서 이렇게 약간 시범 서비스라도 운영하실 계획을 네, 저희 시범 서비스 9월 정도부터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양산품을 완전히 설치하게 되는 것은 1월 정도부터면 실제로 설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뭐 충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수익은 어떻게 보면 한전으로 내는 전기 요금과 네, 고객한테 받는 전기 요금의 차이가 우리의 수익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이 외에 저희가 뭔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게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회사 자체가 전기차 유저의 불편함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작한 부분이라서 전기차 충전에 그런 현재 상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전국에 있는 충전 사업자는 현재 46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결제 방식과 각자의 운영 방식이 달라서 어느 하나의 그 통일된 방식으로 결제하거나 충전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앱 하나로 전국에 있는 모든 충전기 그 로밍을 통해서 결제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결제를 통한 이제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하나가 더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는 사실 제가 또 전기차 유저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집에서 하는 건 굉장히 편한데 그 지저분한 케이블 만지고 거미줄 투성이 그 케이블 또 헤쳐가면서 충전을 하는 게 정말 사실 그렇게 좋은 유저의 그 경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신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확장을 해서 그걸 이제 구독 서비스로 함께 묶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결국은 전기차 충전하고자 하는 그 주차칸을 예약하는 시스템이 결국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하는 위치에다 전기차를 된 다음에 충전을 예약을 하면은 그 원하는 시간에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사실 와서 충전기를 대신 꽂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의 장점은 아파트에게 관리의 일부를 의뢰함으로써 아파트에게 저희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아파트 실제로 그렇게 꽂아주시는 그 아파트 관리원들 분께서 추가적인 부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측면에서도 충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좋고 아파트 측에서도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콘센트형 블루투스가 적용되어 있는 충전기. 네. 아까 어떻게 양산품은 내년 1월에 나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외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워킹 목업이 나와 있는 상태로 금형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이제 완성이 어느 정도 된 상태로서 사실 이제 나온 하드웨어 양산 제품과 통신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펌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9월 달에 이제 뭐 좀 약간 경기도권에 약간 네. 시범 서비스를 먼저 좀 네. 제공을 하고 네. 내년 1월에는 본 서비스를 네.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네. 거죠? 저희가 사실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은 사실 앱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앱을 사실 충전기가 없이도 앱을 쓸 수 있는 그런 먼저 환경을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정도까지는 그 로밍 통합을 통해서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로밍 그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되겠지만 앱 하나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밍 서비스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른 어디에 충전소에 가든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제 로밍 계약을 체결한 저희 외에 다른 회사, 다른 충전 사업자가 설치한 충전기를 저희 QR 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약간 수수료 정도 먹는 정도, 아까 비즈니스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 만든 지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8월 19일 날 설립을 해서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회사입니다. 작년 8월 19일요? 지금 1년이 조금 지나셨고, 네. 1년 동안에 약간의 어떤 성과가 그래도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성과를 말씀해달라고 하시면 참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가 굉장히 참 어려운 업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업계이면서도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처음에 그야말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경쟁사들의 과금형 콘센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경쟁사의 이제 패스 팔로우 전략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제 설립을 했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사실 뭐랄까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들이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조금 더 잘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겠냐, 약간 이런 생각에 약간 마이너한 피벗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 피벗들을 해서 플랫폼에만 조금 집중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기차 유저에게 진짜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저희 개발 중에 결국 들어서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드웨어 개발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개발하고 나서는 뭐 어떤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좀 성과가 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열심히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 이제 엑트너랩 등을 통해서 이제 소규모의 이제 엔젤 투자를 받은 저희 이제 실적은 있고, 그 외에 이제 디캠프 디데이 선정된 거, 그리고 글로벌 지금 이제 프로그램, 서울대 기술지주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선정된 거 있고, 신보 네스트 12기 이제 선정된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에 SNU 유니콘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는 팀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뭐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충분히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서울대 기술지주의 글로벌 유니콘 엑셀러레이션은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의 그 콘센트형 솔루션, 그리고 앱은 저전력, 그리고 서버 의존성이 굉장히 낮은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나 일본 시장, 그쪽도 유럽 시장은 특히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고 전기차로 인한 전환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도심지에는 완속 충전기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사실 유럽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글로벌 유니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확인하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이 됐다는 거는 서울대 기술지주에서도 약간 핏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선발을 했다고 생각 보여지는데, 그럼 실제로 지금 선발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는 지나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그 입주하고 있는 공간을 하나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기술지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삼에 보육센터가 있어서 그쪽을 저희가 사무실을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서울대 기술지주에 또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가 현재 이제 내일 그 투자 본 IR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더 나아가서 사실 서울대 기술제주의 또 강력한 또 지원 하에 11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핀테크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품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회사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글로벌 프로그램을 아마 가게 될 건데 네. 지금 11월 달에 그러니까 핀테크 네, 맞습니다. 뭐 핀테크인 이유는 있나요? 어떻게 뭐 우리랑 네. 핏이 좀 맞습니까? 네, 저희는 결국은 이 결제 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금융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빌리티, 에너지, 금융이 통합되는 저희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제 통합을 통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사실 다른 금융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핀테크 박람회에 이제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인터뷰를 보셨겠지만 저희 지금 1년밖에 안 된 팀입니다. 1년밖에 안 됐고 대표님 변호사님인데 갑자기 로톡을 잘 다니시다가 네. 예, 충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오셔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고생을 좀 하고 계시고 네. 뭐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액터너랩에서 엔젤 투자가 있었고 네. 지금 서울대학교 기술주주의 이 프로그램에 지금 선정이 되셔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인터뷰를 했었는데 다 대부분의 팀들이 다 투자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대학교 기술주주에 또 투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이 인터뷰 자체가 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시드 단계 또는 뭐 다양한 단계에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전기차 충전, 특히 완속 충전 시장,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충전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충전기 비즈니스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우리 스타트업 업계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팀이 오늘 우리 인터뷰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우리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첼라이트닝 컴퍼니 대표 장성수입니다. 네. 일단, 참 어려운 시장, 성장해가는 시장에서 저희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기차 충전 시장 현재 경쟁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기차 충전기가 전체적으로 2%도 깔려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저희 첼라이트닝 컴퍼니는 에너지, 금융 그리고 모빌리티가 연결된 큰 서비스, IT를 기반으로 에너지, 금융, 모빌리티가 연결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한번 맡았던 부분에 있어서 절대 사실 포기하지 않고 항상 무언가를 달성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이뤄내보고 그리고 혁신을 한번 만들어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전기차 충전 시장이 뭐 여러 업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체인 라이팅 컴퍼니 또 소중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인터뷰는 뭐 저희가 짧은 시간 진행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대표님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